기본적으로 덴노가 신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스스로 신격을 부여받는 자리예요. 이걸 즉위식으로 치러요.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뒤에 쇼와 덴노는 소위 말하는 인간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이 인간선언이라는 말에서 쇼와 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릇노릇 역사적 가족, 역사 속 가족 이야기. 안녕하세요. 노릇노릇 오늘의 역사 속 이야기는 일본의 덴노 가문에 대한 이야기이고, 저는 역사 공부하는 피더슈탄트입니다. 유럽의 왕실과 일본의 왕실은 존재하는 형태가 매우 다릅니다. 주로 유럽의 왕실은 왕실 가문들이 막대한 재산들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왕실의 생활비는 거의 다 그 재산에서 나오고 있죠. 물론 국가에서 왕실을 위해 쓰고 있는 예산이 있지만, 오히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 왕실이 내는 돈이 더 많은 케이스고, 일본의 덴노는 다르죠. 현행 헌법이 제정되면서 덴노 가문의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현행 일본국 헌법 제88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제 덴노 가문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예산만으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청이라는 정부기관을 두고 덴노의 생활을 감시하도록 되어 있죠. 사실 다른 입헌군주제 국가들 같은 경우 국왕이 어떤 상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관례적으로 제한하지 이렇게 헌법상으로 명문화돼서 제한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덴노의 모든 행위는 내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해서 헌법적으로 권력이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실제로 이런 일본의 천황제 형태를 상징천황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 헌법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총강이라고 해서 국가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조항이 나오게 돼 있죠. 일본국 헌법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1조부터 8조까지가 천황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9조가 그 유명한 평화헌법 조항. 일본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전쟁의 포기 조항이고, 그 다음에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면 일본의 천황은 상당히 모순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오직 상징일 뿐이고, 상징으로만 존재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반한다고 해서 분명히 민주적인 의사가 덴노 권위 기반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의 덴노는 즉위할 때 대상제라는 의식을 즉위식으로 치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덴노가 신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스스로 신격을 부여받는 자리예요. 이걸 즉위식으로 치러요.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뒤에 쇼와 덴노는 소위 말하는 인간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이 인간선언이라는 말에서 쇼와 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덴노와 국민 사이의 유대는 상호 간 신뢰와 경애로 묶이는 것이지 단순한 신화와 전설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천황이 현실에 존재하는 신이라거나 일본 국민이 다른 국민보다 우월한 민족이라거나 그래서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가상의 관념에 기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덴노가 현실로서 존재하는 신, 현재로서 신이다 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지, 신의 혈통을 잇고 있는 후계다라는 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상황은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온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의 덴노는 실권이라는 걸 제대로 행사해 본 역사가 없죠. 지금에 와서야 헌법상으로 명확하게 법적으로 덴노는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그게 사람들의 인식이나 관례와 충돌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 아니에요. 덴노가 상징에 불과하다는 무슨 법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덴노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힘이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고 힘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지속됐었습니다. 에도 시대에 넘어오면 덴노의 힘은 과거보다 더 약해지고, 일반 민중들은 아예 덴노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막부는 아예 이 당시에 금중병 공가제법도라는 법령을 만들어서 덴노는 정치하면 안 된다, 덴노는 문화예술에만 힘써야 된다, 이런 법률도 만들기도 했죠. 이후에 천명은 덴노에게 있지만 우리가 그 정치를 위임받은 거다라는 대정위임론이라는 결론을 내놓죠.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고 100년이 흐른 뒤에 막부는 그 권한을 다시 천황에게 돌려준다는 대정봉환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멸망을 맞게 됩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왕실을 없애는 게 맞지 않냐라는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국이라는 국가는 1945년에 일본 제국이 패망하고 바닥부터 다시 만들어진 국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천황이 무슨 필요가 있어라고 묻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세력이 일본 공산당이죠. 일본 공산당은 헌법 1조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또 아예 천황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일본 공산당은 주장을 했어요. 덴노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가 의례를 주관한다라고 바꾸자.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권위만 남겨놓자라는 주장도 있었죠. 근데 모두들 아시다시피 천황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자유당의 주장한 헌법 개정안에서는 덴노는 통치권의 총람자이다라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실제 헌법이 이 사람들이 안 정해있고 메가더가 정했기 때문에 메가더가 그냥 이 주장을 배척하고 상징으로만 존재하는 덴노를 만들었죠. 사실 그 뒤에 이어진 어떤 상황은 일본 정치에 상당한 모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국가주의, 팽창주의, 일본의 재무장 이런 거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덴노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덴노는 일본국의 국채 그 자체이기도 하고요. 정작 그 뒤에 역임했던 덴노들은 그런 목소리에 사실 가까이 가진 않았죠. 언제나 이제 평화와 안녕, 국제 질서의 유지를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했고 결국 실제로 일본의 정치 세력들은 어떤 모순을 겪고 있습니다. 덴노를 통치권의 총람자다라고 주장했던 자유민주당은 여전히 종전기념일이 되면 매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합니다. 하지만 쇼와 덴노 본인은 야스쿠니 신사의 2차 대전 전범들이 합사되는 것에 매우 불쾌감을 드러냈었고 2차 대전 전범이 합사한 뒤로 단 한 번도 야스쿠니를 방문하지 않았죠. 천황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던 일본 공산당은 현재에 와서는 결국 상징적인 천황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정세가 무르익었을 때 일본 국민의 총의를 물어서 다시 한번 판단하자가 공식적인 당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정치적인 의미에서 어떤 모순에 휩싸인 존재가 일본의 덴노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그 총의를 모아서 이런 모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지를 지켜보는 게 또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릇노릇.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저희의 이야기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릇노릇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